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후회라는 감정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이 잘못을 저지른 후 가장 먼저 하는 반응이 바로 후회입니다. 만약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에는 후회라는 약은 없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정리할 텐데 하고 바라곤 합니다. 이는 대부분 사람의 공통된 생각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아시나요? 여러분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어쩌면 더 높은 차원의 다른 버전의 여러분이 어떤 방식으로든 여러분에게 주의를 주려고 노력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것은 바로 미래에서 온 여러분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볼 수는 없지만 그들은 여전히 여러분에게 경고하려고 노력합니다.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꿈, 육감 또는 잘못을 저지르기 전의 상실감을 통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육감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이런 느낌을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낯선 곳에 갔는데 갑자기 굉장히 익숙하게 느껴지지만 어디서 봤는지 기억나지 않는 경우 말입니다. 또는 낯선 사람을 봤는데 마치 예전에 알았던 사람처럼 느껴지지만 물어보면 그들은 부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위험이 다가오는 것을 감지하고 즉시 정확한 판단을 내려 위험을 피한 적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은 거의 누구나 일생에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느낌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신비로운 능력인 육감입니다. 인간의 감각에는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19세기 말 저명한 심리학자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이 5가지 감각 외에 인간에게는 예측 능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미래와 주변 환경을 감지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돕는 특별한 형태의 능력입니다. 프로이트는 이를 육감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개념이 제시된 이후로 심리학자들과 과학계 사이에서 항상 뜨거운 논쟁의 주제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존재하지 않는다면 왜 많은 사람이 그런 감각을 경험하는 것일까요? 이는 많은 사람이 인정하는 현상이지만 아직 과학적으로 증명되지는 못했습니다. 제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은 자연의 정수이며 의식과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주변 환경으로부터 에너지를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장소에 들어설 때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가 모두 익숙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영혼이 그 공간의 자기장에 반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느낌은 뇌에서 분비되는 일부 물질에 의해 자극되어 기억 영역에 영향을 미쳐 강렬한 익숙함을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아니면 그것은 단지 우리의 얕은 이해일 뿐일까요? 또 다른 질문이 제기됩니다. 만약 인간의 영혼이 주변의 사물을 감지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면 인간의 본질은 사실상 일종의 의식이며 육체는 단지 그 의식을 담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물리적 육체의 종말일 뿐이고 영혼은 그것이 속한 세계로 돌아갈 것입니다. 어쩌면 더 높은 수준의 공간, 다른 차원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결국 썩어 없어질 것이며 마치 열매가 싹을 틔워 익고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씨앗은 변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소멸은 단지 영혼이 육체에서 벗어나 더 높은 세계로 나아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죽음 또한 일종의 재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영혼이 재생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지나온 모든 삶을 회상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브라이언 와이스 박사의 최면 퇴행 연구에 따르면 인간이 육체를 떠날 때 영혼은 광대한 의식체, 임시로 우주의 근원 의식이라고 불리는 것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영혼은 어린 시절부터 기쁨과 슬픔의 추억들, 그리고 병상에서의 마지막 몇 년까지 자신의 모든 삶을 한 편의 영화처럼 다시 보게 됩니다. 모든 고통과 기쁨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 순간에 영혼은 삶의 중요한 시점, 특히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 전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3차원 공간의 영혼과 육체는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영혼을 볼 수 없지만 그들은 여전히 여러분이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특별한 뇌파, 즉 육감을 통해서만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영혼은 끊임없이 영향을 미쳐 여러분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망설이고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충동적인 상태에서 벗어나 운명과의 도박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입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대부분의 사람은 잠재의식으로부터 경고를 받는데 이것이 바로 육감의 활동입니다. 그 느낌은 매우 강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잘못된 결정의 결과를 인식하지만 도박 심리가 여전히 그들을 지배합니다. 이 육감은 바로 다른 공간에서 온 여러분이 사건 발생 시점으로 돌아와 여러분의 행동을 막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육감 외에도 먼 미래에서 온 여러분의 영혼은 꿈을 통해 여러분에게 조언을 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그것은 여러분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고 꿈속에서 다른 정체성이나 목소리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을 잘 때 영혼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미래의 여러분이 직접 나타난다면 같은 개체의 두 영혼이 동시에 존재하게 되는데 이는 우주의 법칙에 위배됩니다. 그러므로 미래의 여러분은 꿈을 통해서만 여러분을 인도하고 잘못된 결정을 피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타이타닉호 침몰 사건입니다. 배가 출항하기 전에 일부 승객들은 타이타닉호가 바다에 가라앉는 광경을 꿈에서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불길한 징조로 여기고 즉시 여행을 취소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결정은 옳았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이 타이타닉 참사에서 목숨을 잃었어야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까요? 그들의 영혼이 이를 안타까워하여 침몰 사고에 대한 기억의 조각들을 꿈속으로 보내 자신들에게 경고했던 것일까요? 이것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영혼으로부터의 경고는 바로 여러분을 위한 후회의 약입니다. 사건을 직접 경험한 사람만이 가장 깊이 있는 경고의 말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는 또한 다차원 공간, 다층 별, 평행 우주의 존재에 대한 가설을 더욱 강화합니다.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주인공은 더 높은 차원에 갇히게 됩니다. 그는 과거의 자신과 딸을 보면서 딸에게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온갖 방법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에 대한 직관적인 예시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지만 그것은 더 높은 차원에서 온 여러분입니다. 각 인간은 본래 자기 자신 안에 모든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단지 때때로 더 높은 공간과의 연결 채널이 막힐 뿐입니다. 인간의 뇌는 본래 고급 공간과 연결되는 통로이며 마치 혈관 시스템이 심장과 내부 장기를 연결하는 것과 같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 생긴 플라크가 동맥을 막을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차원 간의 연결 채널을 방해하여 우리가 더 높은 의식 수준과의 연결을 잃게 만드는 것일까요? 바로 매일 우리 머릿속을 끊임없이 흐르는 생각들입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마치지 못한 일 걱정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뒷담화를 듣습니다. 밤이 되어도 화가 나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열렬히 사랑하다가 갑자기 상대방이 연락을 끊으면 즉시 불안감을 느끼고 마치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와 더 높은 의식 사이의 연결을 가립니다.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것은 사실상 더 높은 공간으로부터의 메시지가 우리를 이끌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은 두 가지 반응 시스템에 따라 움직입니다. 하나는 3차원 세계에서의 학습과 경험을 통해 형성된 반응들입니다. 점차 뇌에 저장되어 마치 자동 프로그램처럼 작동합니다. 이 시스템은 탐욕, 분노, 두려움, 교만에 의해 지배됩니다. 이로 인해 외부의 사람, 사물, 사건에 대한 판단과 차별적인 반응이 형성됩니다. 나머지 시스템은 바로 우리의 타고난 본능입니다.
예를 들어,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고, 졸리면 쉬고, 심장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자동으로 뛴다. 우리는 이 시스템을 계속해서 사용하지만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바로 그 자연스러움이야말로 인간이 본래 가진 가장 위대한 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온 근원적인 원천입니다. 인간이 성장하여 깨달음을 얻고 각성한다는 것은 바로 이 시스템을 다시 활성화하여 본능이 자신의 자연스러운 삶의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과 마음을 항상 수면처럼 고요한 상태로 유지하기만 한다면 그 안정 속에서 우리는 더 높은 공간으로부터 직접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와 지혜는 바로 직관, 영감, 육감입니다. 양심은 현재 순간에 우리의 몸, 마음, 영혼과 깊이 조화될 것입니다. 이 상태에 도달하면 삶의 모든 의문, 인생의 모든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유일한 일은 허용하고,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도리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항상 만족감을 느끼고 자신의 원초적인 본질로 돌아가 언제 어디서든 더 높은 에너지와 연결될 수 있으며 그 에너지가 온몸을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마음은 반드시 텅 빈 고요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현재 우주의 에너지는 매우 강력합니다. 지금은 또한 정화하고 씻어내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완전히 합일된 상태에 도달하면 그 느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내면의 기쁨이며 각 세포를 관통하여 방 전체로 퍼져나가 끊임없이 외부로 확산되는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이 상태를 달성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인식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식 과정이 없다면 인간은 영원히 세속적인 세상에 빠져 외부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각 개인의 마음은 매우 강력하지만 끊임없이 의식적인 상태로 되돌려져야 하며 외부의 영향에 따라가지 않고 끊임없이 마음을 내면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인식이 없다면 인간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휩쓸려 자신도 모르게 방향을 잃게 됩니다. 그때 에너지는 승화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여전히 봉인되어 있고 무명의 껍질에 쌓여 있으며 오직 인식만이 그 봉인을 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날 때 자신의 분노를 명확하게 인식하십시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왜 나는 화가 났는가? 그리고 당신을 화나게 하는 사람이나 사건은 사실 모두 당신을 돕기 위해 나타났다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분노가 폭발할 때 만약 당신이 그것을 볼 수 있다면 당신은 비로소 그것을 정화할 수 있습니다. 외부의 인연이 없다면 당신은 자신의 영혼 깊숙이 뿌리내린 상처를 인식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감정 뒤에 숨겨진 진실을 인식하는 것은 마치 몸이 아플 때와 같습니다. 불편함을 느껴야만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습니다. 그 불편함은 몸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이며 치료를 받으면 몸은 회복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의 봉인도 외부의 사람들과 사건들을 통해 상기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 저항하고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일수록 우리 삶에 나타날 가능성이 더 큽니다. 보통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이러한 역할을 하는데 그들은 우리가 가장 아끼는 사람들이고 이 생에서 우리와 가장 깊은 인연을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내면의 고통을 건드리는 모든 것은 치유되고 화해되어야 합니다. 당신을 화나게 하는 사람들은 사실 당신 영혼의 상처를 건드리고 있으며 바로 그 상처가 치유되어야 합니다. 인식은 바로 정화입니다. 당신의 인식 능력이 강해질수록 마음은 약해지고 당신은 자신의 내면의 힘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각성 과정에서 당신은 또한 중생에게 이로운 일을 해야 합니다. 공덕을 쌓을 때 비로소 더 높은 에너지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은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의 법칙이며 영혼의 어두운 밤에 행해지는 정화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현실에 직면해야만 인간은 강인한 내면을 단련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으면 내면의 승화 과정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인식과 내면의 진화가 깊어질수록 영혼은 더욱 맑아지고 에너지도 향상되며 변화에 필요한 시간도 단축될 것입니다. 에너지가 변하면 주변 환경도 변하고 운명도 그로부터 변합니다. 완전히 내려놓으면 마음에 더 이상 집착이 없고 내면에 더 이상 부담이나 속박이 없으며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빛과 사랑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더 높은 공간과 연결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답은 예입니다. 우리의 인식 속에서 우리는 종종 오관육감이라는 구절을 듣습니다. 오관은 바로 눈, 귀, 코, 혀, 몸입니다. 그렇다면 오관은 신체의 정보 감지 시스템일까요? 아니면 정보 판단 시스템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눈으로 봐야만 진짜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관은 판단 시스템이어야 할까요? 하지만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오관이 단지 정보 수용 시스템일 뿐이며 인간이 세상을 감지하고 연결하도록 돕는다고 주장합니다. 두 관점 모두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관은 정보를 수용하는 시스템인 동시에 데이터를 처리한 후 판단하는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그다지 복잡하지 않습니다. 레이더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레이더가 감시 범위 내에서 항공기를 감지했을 때 우리는 레이더가 단지 감지 임무만 수행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레이더 자체에는 판단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오관도 비슷한 원리로 작동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고 소리를 듣고 냄새를 맡을 때 오관을 통해 감지하는 모든 것은 단지 정보 수용일 뿐입니다. 따라서 오관은 실제로는 감지 시스템이지 판단 시스템이 아닙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질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소리를 들을 때 그것이 가까이 있는지 멀리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음식을 맛볼 때 그것이 신맛인지 매운맛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은 모두 판단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오관도 판단 시스템이 아닐까요? 실제로는 판단 과정이 뇌에서 일어납니다. 뇌는 오관으로부터 정보를 받아 처리하여 결론을 내립니다. 이 사람은 남자다. 이 소리는 아주 멀리서 들려온다. 이 음식은 단맛이 난다. 우리가 보고, 듣고, 냄새 맡는 것은 단지 표면적인 데이터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관의 역할은 단지 인간이 데이터와 현상을 수집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 처리 과정의 첫 번째 단계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 오관은 생각하거나 분석할 능력이 없는 데이터 수집 도구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봐야만 진짜라는 말은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만약 오관을 믿을 수 없다면 우리는 무엇에 의존할 수 있을까요?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육감. 옛사람들이 의, 이라고 불렀던 것, 또는 흔히 직관이나 영감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직관에 대해 말하면 많은 사람이 그것이 모호하고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는 구체적인 데이터와 증거에 의존하는 데 익숙했기 때문에 어떻게 직관에 따라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은 직관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점차 그것을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단순히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알아야 합니다. 직관은 바로 우리 내면의 판단 시스템입니다. 판단 시스템이란 무엇일까요? 레이더 예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레이더가 감시 구역에 들어오는 항공기를 감지했을 때 그것은 단지 감지 동작일 뿐 판단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레이더는 어떻게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그 항공기는 어느 방향으로 날아가고 있는가? 초기 속도는 얼마인가? 왜 갑자기 속도를 줄였는가? 무슨 의도가 있는가? 이 항공기의 행동 변화는 최근 정보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판단 과정을 거친 후 우리는 이 항공기가 바로 정보에서 언급된 그 항공기이며 이 지역으로 훈련을 위해 날아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판단 시스템입니다. 먼저 탐지 시스템은 비행 방향, 속도 변화를 포함한 항공기를 식별합니다. 모두 표면 데이터입니다.
그런 다음 이러한 데이터를 최근 정보와 결합하여 마침내 해당 항공기의 목적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립니다. 인간도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우리는 직관을 사용하여 모든 데이터를 종합하고 평가합니다. 직관의 본질은 바로 우리가 방향을 정하고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판단 시스템입니다. 방향 감각이 뚜렷하고 판단력이 좋으며 관찰력이 예리한 사람들은 대개 지적인 사람들이며 이러한 능력은 직관에서 비롯됩니다. 직관은 과거의 경험, 체험, 시야, 관찰 각도 및 우리의 위치에서 형성된 조건 반사입니다. 예기치 않은 상황에 직면했을 때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반응이 바로 직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과거에 축적한 모든 것에서 비롯되며 즉각적인 결정으로 반영됩니다. 이처럼 빠른 반응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왜 사용하지 않을까요? 설마 모든 일을 증거, 데이터에 의존하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만 믿고 피상적인 현상에 휘말려야 할까요? 사실 관찰력과 통찰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관이 받아들이는 것을 성급하게 믿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사람이 누군가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직관이 예리한 사람들은 즉시 그것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관을 통해 정보를 수집한 다음 직관과 결합하여 데이터를 종합하고 이를 통해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인지 아니면 겉모습만 믿을 만한 사람인지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단순히 피상적인 정보에 의존하여 눈으로 본 것만이 진짜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직관을 사용하여 현실을 느끼고 사람을 느끼며, 다시 말해 상대방의 에너지를 느낍니다. 직관은 정보의 장벽을 넘어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것은 실제로는 일종의 통찰력입니다. 직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로 과거 경험에 기반한 돌발적인 직관입니다. 두 번째는 능동적으로 연결된 직관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직관을 활성화하려면 조용한 환경이 필요하며 잠을 자고 있거나 단순히 소파에 앉아 외부 세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알고 싶은 것에 대해 생각하되 중립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이익이나 손해, 얻거나 잃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적인 감정을 완전히 분리하고 외부인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관찰할 때 직관은 매우 정확해지고 에너지도 강해집니다. 이 방법을 오랫동안 실천하면 점차 직관과 연결하기 위해 조용한 환경이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 직면하든 직관은 조건 반사처럼 자동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더 높은 주파수의 육감과의 연결입니다. 우주의 만물은 각자의 에너지장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의 주파수를 높이는 여정은 바로 낮은 에너지에서 점차 높은 에너지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에너지장을 높이는 과정입니다. 수행은 실제로는 그러한 여정입니다.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식을 여는 과정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개방은 내면에서, 즉 자기 자신 안에 자연스럽게 존재했던 것들로부터 비롯됩니다. 회근 HECAN, 즉 근원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는 원시적인 본체와의 연결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근원은 바로 수행의 길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되돌려 보낼 곳입니다. 원초적인 본질, 태초의 자신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지 만물을 보고 그런 다음 자신을 보고 자신과 자신 사이의 관계, 자신과 만물 사이의 관계, 자신과 천지 사이의 관계를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봄은 물질적 차원과 정신적 차원 모두에 존재합니다. 물질적 차원에서는 육안을 인식의 경계로 삼고 정신적 차원에서는 영성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이 관계를 이해하면 영성을 사용하여 천지 만물을 통찰하는 것이 지혜의 정점이며 이 시대 수행자의 필수적인 방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자신과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자신의 몸에서 많은 인연을 느끼고 모든 일이 왜 일어나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연결될 때 우리는 그들이 존재하는 곳의 에너지장 상태를 알게 될 것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면 그것은 바로 영적 소통 또는 다른 사람과의 연결 능력입니다. 심지어 어떤 시점에는 천지와 우주와 연결되어 우주에 숨겨진 진실을 열 수도 있습니다. 도법 다오팔은 자연에서 비롯됩니다. 자연의 운행 법칙은 고정되어 있지만 그 자체는 여전히 변화와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환의 본질은 항상 일관되며 단지 각자의 마음가짐과 접근 방식이 다를 뿐이며 이로 인해 다른 길이 생겨납니다. 도 다오무의 발전은 끊임없는 분리와 분화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복잡한 변화 속에서 어떻게 진실되고 유용한 것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 마음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자신의 인연을 참조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흔히 사용하는 방법은 내면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내면에서 어떤 힘이 솟아오르는가, 천지 만물을 포용할 수 있는 힘, 모든 인연과 무상함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 내면을 점점 더 밝게 하고 한평생을 산 후 결국 어디로 돌아갈 것인지 인식하게 하는 힘. 바로 이 힘이 우리가 자연스럽게 지혜를 열고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우주 만물의 운행 법칙을 이해하고 점차 자신의 모든 본래 능력을 회복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우리가 이 힘을 얻게 되면 우리가 겪었던 모든 인연을 되돌아보고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지 말입니다. 인간으로 산다는 것은 본래 수련과 수행의 여정입니다. 인생의 모든 사람은 각자의 인연이 있고 각자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본질이지 어떤 개인의 고통만이 아닙니다. 수행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내면이 누구와 자주 연결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기장과 에너지를 받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누구에게 녹아들면 우리는 그 사람의 경지에 들어서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와 자주 연결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도를 흡수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과 자주 연결된다면 우리는 이 땅의 도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더 넓은 우주와 자주 연결된다면 우리가 얻는 것은 확실히 전체 우주의 도일 것입니다. 인연 있는 분이시여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에게 유익했다면 좋아요를 남겨 소통해 주십시오. 항상 좋은 일들로 둘러싸여 만사가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오른쪽 구독 버튼을 눌러 저희와 더 깊이 연결해 주십시오. 기쁘게 공유하여 선한 지식을 널리 퍼뜨려 주시면 공덕이 무량할 것입니다.